투척은 원줄에 편납을 아예 묶고 시작합니다. 부력이 제법 나가니까 모든 찌들이 아래쪽에 아예 2.1cm 짜리를 고정을 해놓고 그 위에 추가분 편납만 합체하는 쪽으로 찌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G케이스에 넣을 때도 밑에 것만, 밑에 거를 위에 것만 하면 되겠죠. 밑에는 이미 돼 있으니까 이건 빼지 않고 위에 것만 해서 찌다리에 감아두면 다음 출조할 때 그것만 빼면 되니까. 그리고 이 정도 25척 정도 되면 얕은 수심 공략할 별로 없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편납은 최소한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8척 이상은 밑에 이걸 감아놓고 시작합니다. 동그랗게 된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말 오래 걸리죠, 편납 감는 거. 네, 저렇게 하면 동그래져요. 저기 강목 위에다 감으면 그래야 균일하게 감기거든요. 편납 감는 건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이건 손대지 않는 거죠. 근데 저렇게 감아둬야 마지막에 좀 비뚤어졌네. 네, 또 풀죠. 저희 가구에 대고 감는 이유가 동그랗게 되고 삐뚤어지지 말라고. 저러면 목줄 타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투척도 잘해야 되지만 작은 걸 사소하게 여기면 낚시는 늘지 않아요. 낚싯대 엄청 길죠. 7.2m? 저도 오랜만에 던지니까 투척이 잘 안 돼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저거 하나로는 안 되니까 하나를 더 써서 이거에 맞는 무게를 맞춰봐야 되겠죠. 이제 이치에 맞는 편납 양을 찾는 거죠. 원래 써져 있으니까 대략으로 찾아서 하면 돼요. 편납은 기존에 감는 것보다 저 위에 하나 더 감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이게 더 어려워요. 기존에 감는 거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감는 거지만 이건 밑에 게 계속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신경 써서 감아야 돼요. 접착은 이게 안 좋아. 네, 접착은 한번 붙으면 안 움직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게. 그리고 나중에 저 간격도 좁혀줘야 돼요, 아래 위로. 그렇지 않으면 목줄을 탈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할 거예요. 바닥에 붙일 거니까. 엄지손톱으로 끝까지 말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제대로 딱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원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저 대충 말아 넣다 말아요. 저는 편납을 감을 때는 항상 안경을 벗습니다. 이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안경을 벗어야 보이거든요. 바람이 있어서 뭐 속고는 부력이 넉넉해도 되니까 만약에 이걸로 찌가 잠기면 찌를 더 높은 걸로 교체를 해야지. 투척이 관건이네. 투척이 편납 무게가 있어야 날아가네. 그냥은 안 날아가요.
여기네. 요 위에 번호를 꽂아봐야 돼. 원래 장척은 인내심을 요합니다. 찌를 하나 바꾸려면 낚싯대를 뒤로 뺄 수가 없어요. 25척은 여기서 고기 잡을 수 잔교에서는 뺄 수 있는데 이거는 낚싯대를 뽑았다 끼웠다를 몇 번 반복해야 됩니다.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좀 하다가 보면 힘들어서 대충 하고 말아버리죠. 그래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일단 고부력이니까 바람이 불어도 어느 정도는 날아가 준단 말이죠. 씨를 찾는 게 문제인데. 거의 맞네, 그룹이. 근데 날이 흐려서 찌가 보일지 모르겠다. 찌가 정말 잘 안 보입니다. 물결도 있고 해서 정확히는 맞추기 어려운데 그래도 7.5눈금 정도였어요. 파도랑 그 다음에 원줄의 밀림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발생합니다만 그래도 일정 기간 흐르는 걸 계속 봐줘야 됩니다. 찌가 당겨지지 않는 한에서 그래야 저 정도 눈금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눈금인지도 보기 어렵네. 어이가 없네. 적응하겠죠. 목줄 길이는 노지 스타일 봅시다. 노지 스타일로. 수심 몰라요. 40에서 47로 하는 거지. 경사가 있으니까 40에 여기는 경사가 좀 있었겠거든요. 수심은 3m가 넘으니까 일단 40에 47로 출발하려다가 아랫바늘을 살짝 더 늘려주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부력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부력은 거의 맞췄고요. 바늘은 좀 무거운 걸로 속구찌리를 할 거니까요. 근데 찌가 대충 보여. 대충. 이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것도 잘 안 보이죠? 지금 카메라를 처음 테스트 해보는 날이어서 배터리도 넉넉하지 않고 날이 조금만 맑으면 잘 안 보입니다. 기가 막힌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나도 하고 싶기 때문에. 노지는 의외로 수심이 3m는 속구찌리 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3m가 넘으면 해볼만 하죠. 그런데 속구찌리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일부러 속구찌리 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떡붕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찌를 움직여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목줄을 결속을 합니다. 자, 맞춤 문금을 한번 봅시다. 이걸로 문금을 확인해야 되나?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어요?
아까 7.5눈금에 맞췄죠. 바늘 달지 않고 이제 바늘을 달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잠기죠. 속구찌리는 사실 바늘을 달고 전체 찌 맞춤 7눈금을 해도 상관없어요. 찌가 누웠다가 일어서니까. 조금 더 잠기네요. 5눈금, 4눈금. 이제 알았던 거지. 잘라내야죠. 그러면 기다려라. 윗부분을 9눈금 정도에서 이거를 목줄을 결속했으면 아마 7눈금에 거의 맞게 나왔을 텐데 나올 것 같아요. 7.5눈금에서 목줄을 결속했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6눈금 내지 7눈금 맞으면 그냥 할 거예요. 처음에 그냥 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3cm짜리 편납 두 개를 그냥 감은 거예요. 폭 2.1cm짜리 길이 3cm짜리 편납 두 개를. 그래서 이 찌와 얼마나 맞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어깨 경계까지 맞추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했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늘을 달고 7눈금을 맞춰야 되는 거죠. 속구찌리는 바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구간에서의 맞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빨간 눈금이 밑에 살짝 그래서 나오고. 나중에 맞춰도 돼요. 지금처럼. 네. 지금 보면 기퉁머리 두 개 딱딱 자르니까 맞아졌죠. 이게 최선이네. 찌는 바로 맞았어요. 7눈금. 네. 대략을 아니까 그렇게 했는데 정석은 수심은 이걸 넘고요. 무바늘 맞추는 게 전체적으로는 제일 무난하고요. 이 잠발 안 챙겨서 큰일 날 뻔했네. 알겠어. 긴 척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렇게 과정이 헷갈려 버릴 때 가끔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눈금이 제대로 7눈금 근처에 멈추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되겠죠. 네, 7눈금이 딱 됐죠. 여기서 낚시를 시작하면 되겠죠.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수심을 재야죠.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노지에서의 수심은 이게 지금 밑걸림 나오면 진짜 말짱 돌아오는데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여기 밑걸림이 엄청난데 제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노지에서의 수심은 나중에 절망하죠. 꽃줄이 이 바닥 낚시의 수심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띄울 낚시 할 때 그 공략하는 수심을 정해놓고 낚시를 하잖아요. 왜 이게 막혔지? 내가 뚫었는데. 밥달기 아저씨 걸면 딱 걸리겠다. 노지든 뭐 관리터든 속꽃줄이 수심은 입질할 자리를 찾는 게 아니고 타나 잡기라 그래요. 타나 잡기. 우리가 2m권을 공략하면 2m권 뭐 그게 타나잖아요. 3m를 공략하면 3m권 그런 식으로 타나를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잡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낚시를 시작하는 거에 불과해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수심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그 목줄의 그 미세한 각도에 따라서 입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상해보는 이곳 수심은 이 정도입니다.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다시 던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잡아줘야 돼요. 소구줄이는 수심 측정할 때도 잡아줘야 되고 투척할 때도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든 똑같은 자리에 넣는다 그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겼죠? 깊어요 생각보다. 가볍게 들어주고, 이게 별로 안 잠겼으면 가볍게 들어주면 찌가 보여요. 근데 이거보다 훨씬 깊네. 네, 찌를 한참 더 올려야 되나 보네. 한참까지는 아닐 테고요. 수심 한 4m 정도 되겠네. 수심 4m에서 공을 한 땡겨줘. 가뜩이나 낚싯대가 긴데 바람도 맞바람 45도예요. 바람 불면 장척은 구사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낚시할 세타를 딱 잡아주고, 한번 살짝 들었다 놔줘도 돼요. 사선을 줄이기 위해서. 아, 이거보다 더 깊어? 뭐야 여기? 바닥에 안 붙여도 재밌겠는데. 더 깊으네. 거의 좀 직벽인가? 어우, 이거보다 깊은데? 큰일 났는데? 내 예상을 빗나가는데? 도대체 그럼 5m 넘는 말인가? 와, 거기 걸리면 죽음인데? 설마 이 정도면 되겠지. 바닥에 닿네. 대충. 수심 5m인데. 와, 대박. 긴장되네, 수심 깊으니까. 눈금이 나오죠? 여기서 밀고 당겨서 다 움직이지 않으면 밀어줘 보고. 수직이죠. 15cm 이상 움직이지 않죠.
어느 지점이 넘어가야 당겨져요. 맞아버렸네. 네. 사선을 좀 줄여서 했더니 네, 이게 맞았어요 지금. 네, 약간 부족한 듯 던진 게 맞아요. 낚시 원래. 못해. 하, 고맙게 이 깊은 수심에 이렇게 한 번에 맞아주면 완전 고맙지. 낚시하면서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낚시 목 내린 때는 폭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떡밥이 몇 눈금 정도 내려가는 게 맞는데 투척에서 몇 눈금이 나오는 걸 보면 바닥 좌표가 맞는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지는 그 다음부터는 던지면서 확인해요. 찌라시 2cm 정도 주고 시작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25촉 속꽃줄이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한 번 던질 때마다 한 번 밑걸림 되고 원줄이 터졌어요. 두 번이나 원줄이 터졌어요. 그래서 낚시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척수를 줄이려 하는데 낚싯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림이 와가지고 빼줄 때까지 쓰지도 못하고 척수만 바꿨습니다. 엄청 고생하고. 네, 밥을 이렇게 보려고요. 일단 바닥에 붙일 거라서 요거 둘에 물을 250 그리고 일단 테스트부터 해봐야 되겠네. 하나 둘 물은 일단 200이 표준이죠. 거기다가 50을 더 합니다. 이대로면 조금 촉촉한 터치가 됩니다. 나중에 만져보면. 아, 똑바로 크니까 좋네. 네, 노지 낚시는 떡밥그릇 큰 게 좋습니다. 쓰기도 금방 쓰고 밥을. 이거는 풀림이 좀 적죠. 옛날 버전은 봉지 뜯지도 않아. 며칠 전에 뜯었는데 상태 괜찮아요. 옛날 버전은 풀림이 좀 있어요. 네, 저는 저 예전 버전을 풀림을 주고 비중을 줄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꽃줄이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배합을 하려고 그래요. 네, 테스트를 위해서 배합을 했는데 이게 표준 배합인 것 같아요. 예, 그대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 이대로 같아요. 써도 되고요. 그리고 수심이 깊다 보니까 좀 단단하게 하고 싶으면 저 밥을 최대한 풀어준 다음에 구형 오감척을 살짝 조금 더 뿌려주면 단단하게까지 내려보려면 좋죠. 지금 굉장히 부드러운 요거보다는 약간 단단하게 쓰고 싶어요. 수심이 깊고 지금 수심이 5m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50을 추가해서 그래서
손가락 등으로 최대한 밥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손가락으로 전체가 균일한 성질을 가지도록. 저렇게 덩어리진 떡밥들은 풀면서 전체의 성질이 균일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쳐줘요, 살살살살. 하나하나 풀어줘야 경시 변화도 늦추면서 사용하기 좋은 떡밥이 됩니다. 올려서 점도를 내는 게 아니고 고르게 섞어주는 거. 아까 떡밥이랑은 약간 더 단단해졌어요. 100을 넣으면 더 단단해지겠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물을 먹으면 얘들이 또 더 합쳐질 거니까. 자, 이 정도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